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준비가 돼 있는 이야기가 이건 또 약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너무 많이 했어. 아니 마지막 하면서 언제가 마지막이야? 항상 이래. 아니 항상 여기 이래. 주제가 뭐 미친 듯이 와 뭐 대하서사극이야 뭐야?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으시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파이팅이 많이 넘칩니까? 남았어요. 파이팅이 넘칩니까?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주제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23세 이하 대표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회를 중계 방송을 하면서 저는 한국 경기 중계 방송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참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다른 나라 어디 하셨어요? 빼고는 다 했어요. 아, 4강 올라간 팀들은 다 했어요. 한국 빼고 다른 팀은 다 했어요? 중국, 베트남, 일본 싹 다 했고 그 아. 외에도 뭐 요르단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다 했습니다. 예. 4강에 올라간 팀, 뭐 우승한 팀 다 해보셨군요. 예. 그러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담백하게 우리가 제일 못했어요. 제일 기대가 안 됐고 앞서서 송영주 해설위원이 유병훈 감독이 김기동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이다라고 이제 오피셜을 박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보여주고 싶은지 뭐 이것들이 이제 경기에서 얼마나 풀어 나오는지. 아니 이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유병훈 감독은 그런 게 보이고 저 김기동 감독 좋아합니다. 김기동 감독 네 포항 시절부터 응원했어요. 예. 그리고 이민성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U23 아시안컵 뭐 4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사실 6경기에서 만족하는 경기가 호주전 하나? 결과론적으로는 2승 2무 2패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만족스러운 경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짜릿함을 준 경기가 호주전 한 경기 정도 저는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전술적인 문제라든가 선수들의 호흡적인 문제라든가 이건 못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베트남하고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뭐 골키퍼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 문제도 계속 터졌잖아요. SNS 올리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민성 감독의 인터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또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결과가 이렇게 망쳐졌는데 아시안 게임이 연말에 있고 그리고 2년 뒤에 올림픽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이제 꾸려지고 또 나아가는 팀이 23세 이하 대표팀인데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시안컵에서 이렇게 망가졌으면은 과연 우리가 믿고 나머지 시간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아시안 게임의 멤버는 이번에 참가한 23세 이하 아시안컵 멤버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예. 병역 혜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의지를 갖고 많이 올 것이고 그게 또 딜레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마 아시안 게임에 못 갈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100%가 발휘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황선홍 감독이 그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하면서 한국 축구의 어떤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당시에 본인이 용기를 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 전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축구협회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세 대표팀 감독들의 문제가 뭐냐? 아시안 게임에서 결과를 못 내면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것도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시안 게임만 보고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모든 운영과 선발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일본이나 우즈벡이나 베트남을 보면은 21세 팀들이 네. 온단 말이에요. 그 팀들은 뭐 우리와 다르게 아시안 게임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갑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일본은 상당히 앞서가고 다른 아시아 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쫓아오는 팀들에게 계속 지금 이 푸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도 이번에 이민성호가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어린 선수들 실패해도 저도 그 다음에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민성호는 대회 치르는 6경기 내내 호주전 한 번 터닝포인트 맞는 것 빼고는 점점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베트남전은 뭐 최악의 최악이었었고 이거를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리뷰를 할 것인데 리뷰를 하고 이민성 감독이 와서 소명을 하겠죠. 이번 대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럼 본인이 아시안 게임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서 정말 설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전력 강화위원 외부에다가. 그거 해주지 않으면은 남은 8개월 동안 아시안 게임 가는 8개월 동안 임민성호 지지를 못 받아요. 계속 얘기 나오겠죠. 계속 어려워져요. 그런데 사실 이번 아시안컵 보면서 우즈베키스탄전 투지 넘치고 의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선수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전술을 구사할 때 상대가 보기에는 한국은 강팀이에요. 그럼 라인 내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전술을 짤 때 선수들의 배치에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공간 쪽으로 들어가서 찬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공간을 만들지를 못해요. 여기서 다 엇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뭘 보여주려고 저러지? 근데 한일전 보면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뛴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우즈벡전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그렇고 몰렸을 때 열심히 뛰지만 그 전까지는 뭔가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우리가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 느끼는 건 전술, 에너지, 투지 그리고 개인 퀄리티도 빛나는 장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저는 마침표를 찍은 게 승부차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스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거 당연해요. 황선홍 감독과 이민성 감독은 전술이 바뀌고 있고 당연히 16명 대표팀이 각각 따로 논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감독이 바뀔 때마다 또 뭐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건 맞는 얘기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만들어내야죠. 성적이 아니라 경기력을 만들어내야죠. 그 다음에 성적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실망이 컸어요. 보면서. 2024년 여름에 대한축구협회가 MIK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주도적이고 빠른 템포에 상대를 공략하는 용맹한 어떤 그런 축구, 투지 넘치는. 공교롭게 이제 그 MIK 발표 이후 우리가 지금 연령별 대표팀들이 대부분 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정말 내용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그 어린 선수들 기술적으로 지금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냉정하게 뻥축구하다 끝났어요. 그나마 17세 이하 대표팀이 조금 세계에 가서도 밀리지 않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고 23세 이하 대표팀 지금 이민성 감독 부임 후 시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과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도대체 MIK를 왜 했나? 우리가 지향하는 축구를 협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향점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성향의 지도자를 각 연령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전력강화위원회나 기술발전위원회가 감시하고 때론 개입도 하고 혹은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다잖아요. 뭐 하나 던져놓고 야 이거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하고 봐. 지금 그 판이에요. 지금 한국 축구가 정말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기술발전위원회나 전력강화위원회나 그 부분에 대한 총괄하는 수뇌부나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더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잘 되고 있대요.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육성한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맹활약하고 있고 우리 대표팀 뭐 월드컵 또 갔잖아. 또 월드컵 가면 성적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한참 격차가 있어 보이던 팀들 다 지금 우리 다 쫓아왔거나 추월했어요. 저는 뭐 이민성 감독의 거치가 결정되고 안 되고는 하나의 파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축구협회 다시 한번 좀 혼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이민성 감독 그 뭐 능력 자체는 차치하고 이분이 지난해 이제 5월부터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6개월 동안 선수만 알아보다 이제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나온 선수들도 물론 이제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도자가 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임 당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고 좋은 지도자들은 다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 지도자 중에 연령대 대표팀 감독을 뽑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뭐 우리가 유럽에 가 있는 선수를 선발하기도 어렵고 100%로 만들기가 애초에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민성 감독이 지금은 일종의 계약 해지를 할 명분은 지금 되지만 과연
계약 해지를 하면 또 우리가 누굴 데려올 수 있냐 이거예요. 당장 9월 이제 8개월 후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소집 기간도 굉장히 짧죠. 그럼 누가 과연 그 일을 할 거냐? 근데 유럽파 차출은 계속 안 될 거고 와일드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역대 이제 연령대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2019년 폴란드 20세 월드컵을 돌아보면 정정용 감독은 밖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내부 전임 지도자였어요. 네. 그 안에 전임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연령대 선수에 대한 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러면서 물론 이강인이라는 스타가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끝난 사람이 팀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폴란드 가기 전도 그렇고 폴란드에서도 취재를 했지만 그 팀은 이미 이 감독이 아주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선수들을 파악하고 알아왔고 이 선수는 뭘 잘하고 뭐가 약하고 다 파악한 채로 나간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한 거였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연령대 대표팀을 밖에서 수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회 잠깐 뭐 1년도 안 되게 준비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선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병역 혜택 이런 거 차치하고 우리도 결국에는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베트남도 이번 아시안 게임에 21세가 나갑니다. 육성을 위해서.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일본은 진작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 방향성으로 가고 그 MIK라고 하는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는 됐고 감독 선임을 우리 내부에서 수혈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수들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 사실 타 연령별 대표팀 봤을 때도 유명한 감독이 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 이제 가능성 있는 감독들이 그 아래서부터 같이 성장하는 거죠. 선수랑 감독이.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도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경쟁력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별 대표팀 또는 하부에 있는 팀들과 같이 성장하는 지도자들이 결국 지도자로서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정용 감독처럼 좀 빅 클럽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도 성장을 하지만 감독도 성장하는 그게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돼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계속 받아들이고 이게 외부에서 한번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색채도 매번 다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관심이 막 뭐 아시안 게임에 집중되고 있고 뭐 올림픽에 집중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여론 자체가 그래도 이번 대회는 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시스템을 맞춰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비게 되면은 밑에서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래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발은 가만히 있고 위에서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 헤엄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서는 뭐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얘기한 대로 내부적으로 계속 육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혀를 찬 게 있었는데 20세 이하 대표팀을 또 공개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다호 기자가 한 얘기에 공감을 해요. MIK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점과 지향점을 이해하는 전임 지도자들에게 17세, 20세 그리고 아시안게임 올림픽까지 맡기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 수뇌부는 20세 이하 월드컵, 17세 이하 월드컵, 뭐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계속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속 이름감 있는 감독들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대우라도 잘해주든지 연봉이라도 잘 주든지 안 오려고 해요. 프로 가면은 연봉 4억, 5억, 6억, 10억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감독들이 20세 대표팀 와가지고 연봉 2억도 안 받고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계리부터 제대로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고 하든지 그거에 대한 돈 쓸 생각이 없으면은 전임 지도자들한테 똘똘한 전임 지도자한테 기회를 계속 줘서 정말 육성을 시키든지 둘 중에 뭔가 하나는 포기를 해야지.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축구는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 이번에 참가한 23세 이하 참가한 일본 대표팀 오이와고 감독. 저는 김도훈 감독하고 커리어적으로 좀 비슷한 일본의 지도자 생각해요. 가시마 앤틀러스를 데리고 AF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 뒤에 한 2년 뒤에 물러나면서 일본 축구협회가 이 사람은 우리가 모리아스 이후의 시대 포스트 모리아스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19세 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연령별 대표팀 맡기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5년 차예요. 5년 차. 이 감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리한테 결승전 진 감독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라면 그 감독을 잘랐겠죠. 근데 일본은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밀어줍니다. 키워줍니다. 모리아스 이후에도 누군가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한국 축구는 불렀다가 부를 때는 와 하고 불렀다가 자를 때는 조용히 사정없이 자르고 끝내요. 그러면 안 저는 돼요. 그게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저 정도 전략도 못 세우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대놓고 우리는 선수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 대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육성에 대한 가치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적을 잘 안 내도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협회에도 좋고 또 한국 축구 발전에도 좋은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성적을 내야 된다. 자기의 그 간판 아래 뭐 한 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지도자한테 맡기는 연령대 대표팀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 대표팀이라는 거는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극도로 최대한 개입을 많이 해서 감독에게까지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네. 그 방향성에 맞는 지도자를 애초에 선임을 해야 그래야죠.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감독 선임해놓고 알아서 그냥 하라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팀에 색채가 없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제대회 유럽파 차출하는 것도 협회가 안 도와주고 감독이 가가지고 직접 설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성과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는 성과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색채를 뿌리부터 정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감독이 그 전술적 색채에 맞는 감독이 오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성장하면서도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지금 일본 이야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대표팀 감독을 맡기려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9세 이하부터 23세 이하까지 그런 다음에 A 대표팀까지 그러면 선수에 대한 파악이 다 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전술적인 코치라든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만 읽는다면은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빌 받을 때마다 정몽규 회장님의 자서전 제목을 축구의 시대에서 착각의 늪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